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청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임의성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공유됐습니다. 제 교재 533페이지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이 자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진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백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의 왕이다. 라는 그런 말이 중세 시대에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고신이라고 해서 어, 고문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형사사법 제도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뭐 현대 문명국가에 있어서 고문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백을 하면 수사를 하기가 편한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줄과 날줄로 엮지 않으면 필요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백이 없으면 증거가 여러 개 있어도 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한 10배, 100배 힘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재판을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극구 부인한다. 라고 하면 오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증거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 자백. 이제 자인과는 어떻게 다르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인과는 특별히, 형사법적으로 뭐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자백 이것을 자백 보강 법칙 뭐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자백을 임의적으로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사실적 진실이 아닌 허위가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이 고문 등 자백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비롯한 강제에 의한 강제력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버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허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냐, 인권 옹호를 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절충설도 있고, 허위 배제설과 인권 옹호설 모두 다 자백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타당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혹배제설이라고 해서 형수법 309조에 따라서 정책적 배려 때문에 나온 장치다. 유혹배제설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판례 입장을 살펴보면 임의성 스스로 한 자백이 아닌 경우에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그런 자백이라는 것이 실책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를 떠나서도 자백을 얻기 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뭐 판례라는 것은 항상 좋은 말 다 쓰는 거니까 종합적인 입장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백 배제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증거법에 있어서 위법 수집 증거다, 절차적 위배다라고 해서 증거력을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형소법에서도 위법 증거 배제 법칙을 법문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해서 판례를 보면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재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 범위를 보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이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고문이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이 그다음에 신체 구속을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 그죠? 국가보안법 위반은 10일 더 있고, 그래서 이건 검수완박법을 만들 때 경찰은 20일 연장해서 20일, 검찰은 10일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구속기간을 바꾸려고 했다가 조선 형사령에 보니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보니까 14일이었는데 조선 형사령보다도 못한 검수완박 입법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개정안이 또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이 부당한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겠죠. 신체 구속 예전에는 그 주차장 감찰, 유치장에 수감해서 유치장에 사람을 체포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게 뭐 48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도 청구 안 하고 유치원 보호실에 계속 있고 해서 그냥 문제가 돼서 이제 상당히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망 방법에 의한 임의성의 의심이 있는 자백. 그래서 속였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야 공범 다 자백했다. 공범자가 체포됐기 때문에 변호인업자 소용없다. 지문이 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신문하는 경우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공범 있는 사건에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속였다. 이런 것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사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약속. 예, 국가기관이 자백을 하면 뭐 허용되지 않는 어떤 약속을 주겠다. 그러죠? 수사람자 이거 해주면 자백하면 교수료 해주겠다. 또 조기 석방할 석방 마음대로 하나요? 근데 형이 감경 면제, 구형을 뭐 세게 하지 않겠다. 사면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데 이제 상당한 재량이 있는 마약 사범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가지 털기를 하고 뭐 수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조사 대상자, 수사의 객체 또는 대상이 여러 가지 죄를 범했는데, 자, 이것을 자백하면 더 이상 너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나가지 않을 테니까 이것만은 자백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근데 판례 입장은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강요를 했거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또 불기소나 경환제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을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속하에 대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이런 판례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 입증이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리바게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한 3.6% 정도만 대배심 주어리 시스템으로 가고 96% 이상 정도는 프리바게닝 제도로 사건이 다 종결된다 이런 보고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검사 소추 재량이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속에 의한 자백은 상황의 총체성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런 것을 봐야 된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기타 임의성이 있는 자백, 철야 또는 야간에 요즘에는 밤에 12시 넘어서 조사를 하려면 미리 담당 부장한테 인권보호관한테 얘기해서 차례 조사를 하도록 허가를 받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닭이 울릴 때 진실의 입이 열린다라고 해서 차례 조사를 해서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철야 당사자가 아니, 오늘 한 번에 다 끝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같으면
내부적으로 허가를 얻고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모르지만 새벽 또는 야간에 계속된 신문에 의한 자백도 문제가 있다. 증거능력이 없다. 그죠? 그다음에 유도신문. 유도신문은 슬슬 암시해서 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암시를 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이것도 입증의 문제인데 입증이 저게 유도신문을 해서 제가 어, 자백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 유도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는지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을 조사해서 뭐 자백을 받은 이것은 뭐 위법한 행위로 보이니까요. 뭐 되지 않는 것이고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의한 자백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이런 절차적 위배의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적 위배의 문제가 있으니까 증언의 이걸 배제해야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거는 손하다 보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잘못이 있는 건데, 저런 과오가 있다고 해서 증언 능력을 부정하고 범인을 석방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그 비교 형량의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입증은 이게 뭐 검사가 소추 사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공은 폭행과 같은 것과 그런 자백사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인과관계가 요구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는데 판례 입장을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 임의성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인공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으로 유죄 입증을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그래서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학자들 입장에서야 뭐 인과관계 필요 없고 공폭력만 있으면 당연히 위협합니다라고 되지만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설, 없어야 된다는 설 이렇게 나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증 책임 누가 하느냐? 모든 이게 임의성 있게 본인이 스스로 한 겁니다라고 한 것은 검사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피신에 기재된 자신의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 자백으로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신의 경우 조사 형식 등 재판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뭐 법원은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배제 법칙, 증언능력이 없다. 임의성 없는 자백, 공폭력 협박으로 한 것을 인정해 버리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테니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죠.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합니다. 부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증명이 부정되고 반증이나 보강 증거,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임성 없는 자백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그래서 독수독과 이론에서 잘 나오는데 이게 뭐 단절된 법원의 영장이나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임성 없는 자백이 단절되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나머지 증거도 증언력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백 배제 법칙, 자백의 임의성 없는 자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증언력을 부정하고 독수독과의 원칙에 의해서 이치적 증거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드렸습니다. 네, 경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